안녕하세요. 테이로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워밍업 시간으로서 건축캐드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는 클래스인데요. 오토캐드 사용자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캐드 실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또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 사이트로 넘어와 보시면 오른쪽에 수업 노트 있죠. 자, 수업 노트에 두 가지 파일이 있어요. 자, 예제 파일과 작업 템플릿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하여 주시고요. 작업 템플릿 파일은 확장자명이 DWG죠. 자, 오토캐드 확장자명은 DWG입니다. 작업 템플릿.dwt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템플릿에서 작업을 이어 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모두 열어주시면 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벽체를 작업할 때는 가장 먼저 벽체 중심선을 작업하게 되고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벽체들을 그려 나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바깥쪽 벽체 두께와 그리고 내부에 있는 벽체 두께가 다르죠. 바깥 벽체는 400, 내벽은 20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벽체 구성은 이제 챕터 1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치수를 보면서 그리는 방법들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복사하기 전에 현재 도면층이 단면선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현재 도면층이 다른 도면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도면층의 단면선을 한번 클릭하여서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주세요. ESC 해주시고요. 오엔터 도면층 옵션으로 들어가 주세요. 클릭. 자, 현재 옵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C 엔터. 간격 띄우기 200 엔터.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이것은 평행 복사로 인해서 생긴 객체들은 현재 도면층인 단면선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프셋 5 도면층 클릭. 자, 현재 옵션을 다시 원본으로 바꾸게 되고 간격 띄우기 200 하게 되면 기존의 선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오엔터, L엔터, 현재 C로 많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400인 벽체들은 중심선에서 대부분 200, 200씩 나가고 있는데요. 다르게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내벽은 두께가 200이죠. 그러면 이제 오프셋 100만큼. 자, 평행 복사 다시 오프셋 400 이렇게 나가 주시면 되겠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프셋 200으로 이렇게 평행 복사 해주시면 되겠죠. 목깎이는 F 엔터. 현재 설정 모드 자르기고 반지름 0이 되죠. 클릭해서 자, 이렇게 목깎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내벽 부분도 보충할 부분들은 이렇게 보충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목깎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오프셋 200 엔터 한 다음에 자, 평행 복사. 자, 평행 복사. 오프셋 100만큼 다시 400 오프셋 200 여기도 벽체 중심선에서 200, 200 하시면 됩니다. 나무 모서리들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잡은 다음에 엔터 해주고 자르기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셔도 되겠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잡아서 엔터 한 다음에 자르기 하시면 더 깔끔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필렛 필렛. 자, 마찬가지 교차되는 부분은 트림을 이용해서 자, 선을 잡은 다음에 엔터 해주고 자르기 하시는 게 더 간편합니다. 자, 마찬가지 필렛 이용해서 이렇게 목깎이 해주고 다시 이렇게 목깎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남은 부분은 이제 내벽 두께가 총 200이 되는 벽체들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벽체 보시면 총 두께가 200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 작업하면서 선이 같이 그냥 정리돼 버렸죠. 자, 이럴 땐 그냥 지워버리고 자, 오프셋 100만큼 평행 복사해서 필렛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욕실 부분과 오른쪽 방 부분에 작업해야 되겠죠. 오프셋 100만큼
자, 필렛. 자, 필렛을 한 번에 여러 번 쓸 때는 이 다중 옵션 사용해도 되죠. 다중 클릭한 다음에 한 번에 목깎이할 객체들을 클릭을 해서 작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 엔터, TR, 자, 엔터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저 엔터 해주고 자를 객체를 잘라주시는 게 빠릅니다. 자, 마찬가지 TR, 엔터 해주고 자르기 할 객체 선택, 엔터. 자, TR 3개, 엔터 하고 자르기, 엔터. 자, TR 3개 잡고 엔터 해주고 자르기, 엔터. 자, 이렇게 벽체 작업이 간단하게 이제 끝났다면 각실에 보이는 그 창문이나 또는 출입문들의 공간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에 보이는 외벽 창문 위치부터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엔터, 350 평행 복사, TR. 자, 주방 쪽의 창호는 벽체 중심에서 900 들어와서 1200짜리 창호가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오프셋 900 센터하고 다시 오프셋 600 양쪽으로 이렇게 다시 TR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방의 창호도 120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방 내측 벽의 중간점에서 양쪽으로 600씩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TR. 자, 욕실 쪽의 출입문 치수 보시면 내측 벽에서 80. 자, 그리고 출입문이 총 900이 됩니다. 자, 나머지 출입문의 위치도 욕실 부분의 출입문 위치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프셋 80. 자, 오프셋 900. 자, EX 연장해 주시고요. TR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프셋 90. 센터 한 다음에 90. 자, 그리고 120. 자, 들어와 주고 오프셋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깎이 필렛을 이용해서 다중 옵션 활용해서 단열재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평면도 도면을 멀리서 보면 중심선과 그리고 단열재 선이 꼭 같은 위치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려보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벽의 단열재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각 실에 들어가는 창호와 그리고 출입문들을 한번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과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소스가 있거든요. 이 소스들을 활용해서 이동 복사 그리고 대칭 복사, 회전하기 명령어 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욕실 부분에 보시면 욕실 부분의 창호가 700이거든요. 창문 소스를 빈 공간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스트레치 명령 S 엔터 해주고 객체 선택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엔터 한 다음에 중심선에서 250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트레치의 기준점을 가까운 곳에 클릭한 다음에 직교 모드 F8번 키 켜고요.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짝만 넘겨놓고 250 엔터. 다시 한 번 더 S 엔터 한 다음에 자, 이제는 오른쪽 부분에 일부만 살짝 선택해주고 엔터하고 기준점 클릭. 자, 이제는 왼쪽 방향으로 마우스 옮겨 놓고 250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250씩 줄어들면서 700이라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한 다음에 저는 왼쪽 위 구석을 클릭하고요. 자, 이 부분과 만나야 되는 벽체 모서리를 클릭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빠르게 복사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의 창호는 수직으로 회전되었잖아요. 자, 마찬가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12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문을 복사한 다음에 자, 회전하기 명령, 로테이트 명령 있었죠? 아로 엔터 한 다음에 선택 엔터 해주고 가까운 거 찍어서 마우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직교 방향으로 클릭해서 방향 틀어주시면 되겠죠. M 엔터 한 다음에 선택 엔터 한 다음에 마찬가지 모서리 하나 찍어서 자, 이 모서리가 닿아야 되는 모서리로 자,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실의 출입문들도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현관문은 출입문 소스에서 오른쪽 출입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카피 활용해서 선택 엔터 한 다음에 오른쪽 수직선에 중간 점을 벽체와 중심선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이동해 주면 정확하게 배치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방 쪽 출입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엔터 해주고 선택 엔터 한 다음에 기준점 클릭. 자, 벽체 모서리로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 실의 출입문들과 그리고 창문을 넣어 보았는데요. 테라스 바닥, 계단선과 그리고 현관 쪽의 바닥과 계단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화단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관 쪽에 보시면 현관 바닥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발장 표현을 간단하게 해본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프셋 2100 나가주고, 자, 이때는 그냥 새로운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목깎이 활용해서 정리 오프셋 300. 자, 평행 복사 해주시고요. 자, 테라스 부분의 바닥선은 인면선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층에 인면선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ESC.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현관 부분의 계단선과 바닥 부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추가로 긋고, 자, 오프셋 2300. 자,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오프셋 300. 자, 두 번 EX 연장해 주시고요. 자르기 TR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매치 프롬 명령 있죠? MA 엔터 한 다음에 테라스 바닥선 찍어서 현관 부분 이렇게 특성을 복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은 적당한 크기로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500 정도 나갔고요. 자, 그리고 레텍 명령 자, REC를 활용해서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필요 없는 선 지워주고 평행 복사 대략 70 정도 해서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마찬가지 매치 프롬 명령 활용해서 자, 바닥선 찍고 자, 인면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현관 부분은 바닥선 그려주고요. 신발장 부분 오프셋 400 그려주고 자르기 하고 대각선 긋고 뭐 요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자, 인면선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도면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벽체 쪽에 무늬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도면층에서 중심선을 잠시 꺼 주시고요. 자, 꺼 주신 다음에 ESC 자, 그리고 이제 해치를 넣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 H 엔터 한 다음에 내부점 선택을 화면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지정해 주시고요. 해치 패턴으로 들어가서 안시 3일 무늬를 지정한 다음에 스케일 값은 1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공간에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도면층에 우리가 잠시 숨겨놓았던 중심선 도면층에 전구를 켜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ESC 그리고 각 실의 문자들을 기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단문을 입력할 때는 DT 엔터 한 다음에 자리 맞추기 들어가서 자, 중간 정렬 입력하고요. 중간 점을 클릭 높이는 250 엔터 한 다음에 주방 적어주시고 엔터 2번 한영키 바꾸고 카피 명령 활용해서 선택 엔터 한 다음에 각 실로 적당한 위치로 복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각 글자들을 더블 클릭해서 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 방, 클릭, 거실,
방, 자, 엔터하고, 자, 클릭하고 현관, 자, 엔터하고, 클릭하고 테라스, 자, 엔터,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죠. 치수 기입을 해볼 텐데요. 자, 건축 헤드에서는 치수 기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가로, 세로, 선형 치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치수 기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치수 명령 DLI 입력하셔도 됩니다. 위쪽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 자, 치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딤 스케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엔터. 자, 지금 평면도가 보시면 가로가 이제 만 단위, 세로도 만 단위에 가깝죠. 이렇게 만 단위에 가까운 도면은 딤 스케일을 대략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크기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딤 스케일을 9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DLI 엔터 한 다음에 클릭, 클릭. 자, 나쁘지 않죠? 클릭. 자, 이렇게 치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치수의 그립을 이용해서 내축으로 넣어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연속적으로 치수 기입이 필요할 때는 DCO 엔터 한 다음에 dim continue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치수 명령어고요. 다음 점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빠르게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DLI 엔터 한 다음에 자, 전체 치수를 한 번 더 보기 좋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그 평면도 드로잉을 통해서 오토캐드 2D 기능도 같이 사용해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클래스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설명되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클래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챕터 1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캐드에 필요한 벽체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단면도 그리고 인면도 그리는 과정들을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